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집중력의 비밀에 관한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사실 이걸 읽으면서 제 얘기 같아서 좀 뜨끔했어요. 저도 뭔가에 한 번 빠지면 옆에서 누가 불러도 잘 못 들을 때가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럴 때마다 내가 엄청나게 집중했구나 하고 혼자 뿌듯해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중력 문제, 그러니까 뭐 ADHD 같은 것들이요. 이게 주의력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집중 때문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적이 이번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집중이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뭐랄까 완전히 뒤집는 거죠. 집중을 못한다는 게 사실 주의가 너무 산만해서가 아니라 음, 하나에 너무 강하게 꽂혀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놓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내용은 바로 이 주의 깜빡임, 영어로는 attentional blink라는 현상인데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훈련으로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꿔서 집중력을 영구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구적으로라는 말이 정말 솔깃하네요. 마치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면 그게 계속 남는 것처럼 뇌의 집중력 회로 자체를 바꾼다는 거니까요. 그럼 도대체 집중을 너무 잘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그 근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주의 깜빡임부터요. 자료에 나온 그 ADHD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주의 집중 실패가 아니라 특정 자극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순간 다른 정보를 놓치는 현상이다. 아니, 집중을 너무 잘해서 문제가 생긴다니 이건 거의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현상입니다. 이걸 주의 깜빡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 뇌의 주의력이 사진을 찍는 카메라 셔터 같은 거예요. 카메라 셔터요. 네. 어떤 목표물을 딱 발견하고 찾았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약 0.2초에서 0.5초 정도 깜빡하고 셔터를 닫아버려요. 아, 그 순간에는 다른 어떤 정보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을 찍고 나서 다음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는 그 찰나의 틈이군요. 자료에 나온 원리를 찾아라 예시를 생각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수많은 사람 속에서 빨간 줄무늬 옷을 입은 원리 한 명을 찾았어요. 아, 찾았다! 하는 그 순간 바로 0.5초 뒤에 그 옆에 두 번째 원리가 나타나도 우리 뇌는 그걸 그냥 못 보고 지나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원리에 대한 정보 처리가 두 번째 원리를 볼 기회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과집중, 즉 오버포커싱의 함정입니다. 특히 ADHD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 깜빡임의 시간이 더 길거나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하나의 자극의 주의력이 자석처럼 너무 강하게 달라붙어서 주변의 다른 중요한 정보들을 그냥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딩에 엄청나게 몰두해 있는데 옆에서 팀장이 중요한 지시를 해도 전혀 듣지 못한다거나 네네. 이메일 답장을 쓰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다가 바로 위에 뜬 긴급 메시지 알림은 놓쳐버리는 거죠. 와, 겉으로 보기엔 산만하고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뇌 속에서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극도의 집중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우리가 보통 집중이 안 될 때 정신 차리고 더 집중해!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과도한 집중이라면 오히려 그 꽉 쥔 주먹을 살짝 펴주는 방식이 필요하겠어요. 자료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이 바로 파노라마 시야와 내부 감각 명상이었죠. 네, 맞습니다. 먼저 파노라마 시야라는 건 이름부터 뭔가 시원하게 탁 트인 느낌인데요. 이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시야를 의도적으로 넓게 파노라마처럼 확장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 모니터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는 시야가 터널처럼 아주 좁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파노라마 시야는 정반대입니다.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 시야의 주변부에 있는 벽, 천장, 책상 위의 커피잔, 창밖 풍경까지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잠깐만요. 그게 눈동자를 막 굴려서 주변을 훑어보라는 뜻은 아니죠?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방금 녹음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봤는데 눈의 초점은 정면에 그대로 둔 채로 마치 제 머릿속 인식의 조리개를 활짝 여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제 뇌의 포커스를 스포트라이트에서 무대 전체를 비추는
플러드라이트로 바꾸는 기분이랄까요? 와, 그거 정말 완벽한 비유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스포트라이트가 바로 터널 시야, 즉 과집중 상태고 플러드라이트가 파노라마 시야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플러드라이트 상태가 되면 뇌의 정보 처리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방식 자체가요? 네, 스포트라이트처럼 하나의 정보만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플러드라이트처럼 여러 정보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모드로 전환돼요. 뇌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유연해지는 거죠. 하나의 목표물에 주의력이 갇히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정보를 놓치는 주의 깜빡임 현상도 줄어들게 됩니다. 뇌의 작동 모드를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명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아내 회의론자가 고개를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단 한 번의 15분 명상만으로 집중력이 영구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니. 이건 좀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비워내려는 그런 명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 다른가요? 네. 자료에서 말하는 명상은 눈을 감고 자신의 신체, 내부 감각, 그러니까 인테로셉션에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숨을 쉴 때 가슴이 올라왔다 내려가는 느낌, 심장에 뛰는 미세한 박동, 피부에 공기가 닿는 감촉 같은 것들이죠. 아, 외부가 아니라 내 몸 안의 신호들에 집중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과정이 뇌에게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감각 정보들을 끊임없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깜빡임을 유발하는 뇌의 정보 처리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열쇠입니다. 신경회로가 물리적으로 재배선, 즉 리와이어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깊은 경험만으로도 뇌가 새로운 정보 처리 방식을 학습하고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와. 심지어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주의력 함태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론은 정말 흥미로운데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이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잖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5단계 실천법을 제시해준다는 점이었어요. 듣고 바로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던데 하나씩 같이 짚어볼까요? 네,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종의 준비 운동이에요. 1단계, 파노라마 시야 연습. 1분.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면의 한 점을 편안하게 보세요. 그리고 눈동자는 고정한 채 의식만으로 시야를 최대한 넓혀서 방 안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인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천장의 조명, 바닥의 질감, 좌우 격의 색깔까지 그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지하는 거죠. 딱 1분이네요. 커피 내리는 동안이나 컴퓨터 부팅되는 동안 잠깐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네요. 일종의 뇌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2단계는요? 2단계는 그 스트레칭을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2단계, 시야 전환 연습. 30초 정도요. 30초요. 네. 방금 넓혔던 파노라마 시야를 이번은 아주 좁은 한 점, 예를 들어 모니터의 특정 아이콘이나 책의 한 글자로 빠르게 좁혀보세요. 그리고 다시 파노라마 시야로 넓혔다가 다시 좁히는 걸 30초간 반복하는 겁니다. 아, 이 넓힘과 좁힘의 의식적인 전환 자체가 뇌의 집중력 회로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훈련이 돼요. 집중의 줌인과 줌아웃을 연습하는 거군요. 근육 운동할 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3단계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핵심, 바로 명상이네요. 이건 매일 하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온 신경을 내 몸의 감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심장이 부드럽게 뛰는 진동, 손바닥의 온도 같은 것들에 집중하는 거죠. 중간에 오늘 저녁 뭐 먹지? 같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럴 때 생각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 다시 부드럽게 호흡이나 신체 감각으로 주의를 되돌리면 됩니다.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 업무나 공부에 바로 적용하는 4, 5단계가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실전 활용법이 중요하니까요. 4단계, 작업 시작 전 루틴. 딱 10초면 됩니다. 10초요? 네. 중요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거나 어려운 책을 읽기 직전에요.
먼저 파노라마 시야로 주변을 한번 넓게 쓱 인지했다가 내가 집중해야 할 대상, 즉 모니터 화면이나 책으로 시야를 좁히는 거죠. 이게 뇌에게 자, 지금부터 집중 모드로 들어간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 역할을 해줍니다. 일종의 의식이네요. 마지막 5단계는 일하는 도중에 활용하는 리셋 버튼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았어요. 네, 우리 모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전체적인 방향을 잃거나 더 중요한 다른 일을 놓치고 있을 때요. 맞아요. 바로 과집중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5단계, 작업 중 적용입니다. 5초 정도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파노라마 시야로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본 뒤 다시 작업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아, 5초만요? 네. 이렇게 하면 과몰입으로 좁아졌던 터널 시야에서 잠시 벗어나 뇌를 환기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걸 놓치는 실수를 막아주는 아주 유용한 정신적 리셋 버튼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든 이 자료는 정말 집중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같아요. 문제가 집중력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집중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해결책은 주의력을 더 쥐어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 즉 시야를 넓히고 내 몸의 감각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깨달음이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의식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뇌의 정보 처리 모드를 바꾸는 파노라마 시야. 네. 둘째,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해서 뇌의 순차적 정보 처리 능력을 키우는 내부 감각 명상. 이 간단한 방법들이 주의력이 한 곳에 갇히는 주의 깜빡임을 막아주고 결과적으로 필요할 때 깊게 몰입하고 또 필요할 땐 유연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진짜 조절 가능한 집중력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단 15분의 명상이 그것도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주의 집중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기며 포기했던 다른 정신적 습관들 중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의 전환과 간단한 훈련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